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오늘은 그 첫 번째 야외 녹음입니다. 제가 그 공개 녹음이라고 썼는데 공개 녹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들으면서 그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현장 녹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현장 녹음이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바로 그런 시간에 차 안이라든가 대기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곳에서건 모든 녹음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21세기형 녹음 시스템을 저희가 갖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요. 바로 약 20만원 상당의 녹음기, 그리고 카메라,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 평소에 갖고 다니던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첨단 시설을 갖춘 저희 직진 라디오는 오늘도 또 맨손으로 한번 덤벼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요, 여기가 예쁜 남자의 촬영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제 앞에 예쁜 남자의 대본이 있고요. 마태가 자주 신는 그 구두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 주걱, 그리고 제가 늘 마시는 생수, 그리고 예의상 이렇게 커피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우리 함께 즐겨볼까요? 차 한 잔의 여유와, 그리고 제가 방금까지 손톱을 다듬었던 손톱깎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저희가 급작스럽게 오늘 사연을 정하게 됐어요. 오늘의 타이틀을 예쁜 남자로 정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쁜 남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트위터의 해시태그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요, 현장이 현장이다 만큼 저희 현장 스태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예쁜 남자 촬영장을 같이 다니면서 도코마테의 의상과 메이크업과 그리고 헤어 스타일리스트까지,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김병건 이사님까지 말도 안 되게 현장을 갑자기 나타나서 마치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직진 라디오 들어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김영등 매니저께 물어보겠습니다. 직진 라디오는 네모다. 뭘까요? 직진 라디오는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남자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여자 스태프들 중에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명수 씨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명수 씨, 직진 라디오란? 그렇습니다. 직진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라디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헤어를 담당하고 있는 은지 씨는 어떠세요? 직진 라디오는 네모다. 방송이 장난인 줄 알아요. 이거 무슨 노래방 녹음이야? 자, 많은 그 설전들이 오가는 가운데, 자, 마지막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응렬 실장님. 이응렬 실장님에게 직진 라디오란? 죄송합니다. 정말 저분은 그 회사의 창립 이래 가장 바뀌지 않는 늘 그대로인, 저분이 사실 CJ 출신이에요. 청주 옆에 공주. 공주의 남자. 공주의 남자인데, 창립 이후로 현재까지 그 캐릭터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예쁜 남자라는 그 타이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저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쁜 남자라는 정의를 보자면, 사실은 그 얼굴이 예쁘고 약간 여성스러운 꽃미남 같은 남자를 예쁜 남자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그와 반대로 예쁜 남자라고 치면 저처럼 물론 꽃미남의 베이스의 얼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음씨까지 예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넓은, 그러니까 된 사람, 뭐랄까,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와, 쟤는 정말 된 애다, 정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드는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쁜 남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트위터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태그로만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쇼에린 님이 보내주셨어요. 독고마태 기대 이상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여태까지 봐왔던 어느 장근석보다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표정, 그 눈빛, 황태경도 서준도 아닌 마태였어. 장배우 역시 짱!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 제작 발표회 때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짱과 짱근쇼가 아닌 장근석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었다가 그날의 저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해외에 계신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근짱이란 타이틀을 버리겠다는 거냐, 짱근쇼는 이제 중국에 오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참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벤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반이 정식 앨범이 나온 적도 없는데 뭐 아레나 투어를 한다든가 그것을 쇼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저히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그 다양한 저의 캐릭터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 장근석이라는 존재가 제가 사실 꿈꾸는 건 스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도 어떤 기자분이 스타가 되려고 하는 행보인지 배우가 되려고 하는 행보인지 그게 참 궁금하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스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스타이자 동시에 배우이고 또 그 스타 배우로서의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분명히 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타 배우를 꿈꾸는 장근석은 점점 스타가 되어 왔으나 배우라는 이름에서는 정작 좀 멀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작하는 일들을 그 원천 그리고 그 시작이 뭐였던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배우로서 시작을 했고 배우로서 해외에서의 다양한 시도들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제작 발표에서도 장근석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젠 정말로 좀 더 스타의 모습만 걸어왔었다면 배우로서도 좀 가까운 모습, 배우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이름을 되찾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첫 방송 같이 보는 팬분들에게도 무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제 인생에서 물론 제 인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20대 장근석의 20대의 로맨틱 코미디는 예쁜 남자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팬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오, 일본 영화들, 오, 에? 제가 이 예쁜 남자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던져보겠다라고 결정한 데에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고, 현재 대본이 8회까지 나온 상황인데, 저희가 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제작사 사장님과 작가분들과 얘기했던 우리의 그 기획 의도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본까지는 너무 재밌고 완벽하고 촬영과 스텝 역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쁜 남자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장근석의 그 달달하고 달콤한 그 20대의 모습을 로맨틱 코미디에 잘 녹여서 기획 의도와 같이 장근석이 연기하고 싶었던 부분, 장근석이 이 작품에서 독고마태로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 표현했다면
저는 그걸로 더 이상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청률이 좋거나 반응이 더 좋으면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겠지만 배우 자체로 봤을 때 그런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인터넷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의 반응을 봤을 때 장근석은 왜 그 진보되지 않는 연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대했던 장근석의 모습이 아닌 역시나 같았던 장근석의 모습이었다라는 평들을 들을 때면 글쎄요, 그게 그분들이 느끼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드라마가 사실 2회밖에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귀를 기울이면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끝날 때에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절대 휘둘리지 않고 이 예쁜 남자라는 작품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쁜 남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예쁜 남자는 그 첫 주의 시작부터 좋은 성적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저는 첫방 시청률을 얘기할 때 저는 그거보다 1%를 더 낮은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절대 저는 예쁜 남자라는 이 드라마가 첫 회부터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작품은 충분히 입소문이 필요한 작품임과 동시에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부 정도부터는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럴 각오로 3, 4, 5부까지 이미 촬영을 다 마친 상태고요. 6, 7, 8도 역시 그런 각오로 촬영에 임해야 된다는 거는 배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의지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쇼웨린이라고 드렸는데 설명을 그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 쇼린이라고 합니다. 죄송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쁜 남자 하면 호스트가 생각남. 예전에 친구들과 호빠를 갈 뻔한 적이 있었음. 하지만 난 생각외로 보수적임. 난 절대 안 된다며 말렸고 친구들은 나만 따시키고 다녀옴. 개인적으로 예쁜 남자, 어린 남자 좋아함. 푸하하하. 가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호빠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나는 호빠를 가고 싶다. 없어요? 하나, 둘, 셋. 좋아. 그럼 나는 호빠에서 일하고 싶다. 하나, 둘, 셋. 근데 김영등 매니저가 들었네요. 근데 그 예쁜 남자도 그렇지만 약간 그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과 또 그 훔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장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호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스트에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버는 사람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곳 호스트라는 곳까지 호스트바라는 곳을 찾아왔을 때에는 뭐 재미를 원하거나 아니면 뭐 외로움을 좀 들어주거나 아니면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싶어서 온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거는 난 사람인 거지. 그런 그 외로움을 더 덜어줄 수 있고 뭔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술이 오가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제가 만약에 호스트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잘했죠. 줄 섰지 뭐. 맨날 왔지. 저기 따봉 들고 지금 난리였어. 일본에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호스트에서 일하는 남자가 한 달에 10억을 버는 거예요. 10억 5천을. 근데 이건 진짜 20살 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는데
20살 때 그 왜 있잖아. 내가 한 번 40만 원 들고 일본 놀러 갔던 데 있다 그랬잖아. 친구네 집에서 TV를 보는데 아침마당 이런 프로에 호스트에 빠진 여자라는 걸 주제로 그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 여자의 하루는 방에서 이제 일어나서 집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하는데 집 여기저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호스트의 브로마이드, 스티커, 뭐 같이 마셨던 술병 이런 것들 다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남자를 보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제 직장을 나가요. 직장에서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해. 성심성의껏 일을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그 호스트를 가는 거야. 호스트바를 가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에이스 그 애가 또 에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이스를 불러서 딱 그 에이스의 얼굴을 보는데 깜놀. 그 특유의 머리 있죠. 호스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와 샤기컷. 샤기컷. 노란색 그거 알지? 머리가 긴데 짧은 거. 머리가 긴데 짧아. 그 샤기컷을 머리를 하고 심지어 머리도 약간 노란색. 그리고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그 부류와 여자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건 분명히 달라. 남자들이 잘생겼다고 하는 건 남자답고 각이 있고 딱 그 약간 단단해 보이는 그런 얼굴. 사실 꽃미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안 답시고 꽃미남이 예쁜 남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들인데 오히려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타입이 뭔 줄 알아? 약간 밀크남. 약간 저기 싱겁게 생긴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이 막 특징이 뚜렷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희어멀건하게 생긴 사람. 약간 키 크고 호리호리하고 여백이 있는 좀 그쵸. 얼굴에 막 이렇게 강인한 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좀 기대면은 왠지 따뜻한 냄새 날 것 같고 영대기처럼 막 쉰내나 흑노형처럼 막 그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 알잖아요. 딱 이용을 반대겠네요. 그렇죠. 아침에 향수 뿌리고 나왔을 때만 좀 안 나다가 저녁 되면 난리 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남자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아니었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스트를 보기 위해서 매일 호스트바를 가고 뭐 몇백만 원짜리 크리스탈 샴페인, 돈 빼는 샴페인 마셔서 그러니까 시켜서 자기가 마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일본의 호스트 문화는 이제 그 넓은 거실 같은데 테이블이 몇 개 있고 거기서 이렇게 시켜서 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지님이 오늘 크리스탈을 사주셨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다 이래. 호스트 일하는 애들이. 그럼 그 옆에 있던 여자들이 또 질투를 해서 또 시켜 그거를. 그럼 또 다른 데서 그거보다 더 비싼 걸 또 시켜. 그러니까 그걸로 호스트들은 이제 인기 레벨이 정해져 있는. 근데 걔네가 1억 5천만 엔이었으니까 10억 5천을 한 달에 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그 여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도 또 그 남자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명품 시계 사주고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술 사주고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했으면 이건 큰일 났습니다. 제가 호스트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모든 나라를 하나 세우거나 모든 가정이 파탄나거나 정말로 그 끔찍한데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되게 안 좋은 걸로 막 비춰지잖아요. 근데 진짜 옆에 나라인 일본을 가면 그 호스트 얼굴들로 이렇게 딱 랭킹별로 가게 앞에 다 세워져 있고 호스트 선택할 수 있는 뭐 사진들 그런 것들 다 있어서 처음에는 진짜 되게 반감이 생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참고로 저희 그 아카사카의 프린스 아시아 프린스가 아니고 아카사카 프린스입니다. 우리 김병건 이사님. 아카사카에는 수많은 캬바쿠라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이 혹시 그 좋아하는 타입이나 저는 봉주루 좋아하고요. 이걸 레알 방송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예전에 일본에서 제가 초창기에 활동할 때만 해도 음. 김병호 이사님에게 캬바쿠라란 삶의 원천, 힘의 원천. 아니 그럼 모든 언론 인터뷰 행사를 마치고 꼭 자기 혼자 마지막에 아카사카를 굳이 가는.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출장 가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 뭐 바쁘게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대접을 받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 굉장히 그 빠듯한 일정이란 건 아 잠깐만 18시간 체류해서 어. 2시간이라도 아카사카를 가겠다는 그 열정. 빠듯한 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피곤하고 그럼 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푸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뭘 풀어요? 피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사람 같이 먹는 게 좋고, 네. 예, 같이 뭐 남자끼리 있는 것보다 칙칙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또 이렇게 동생들이 술 따라주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냥 가서 피로 푸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빠랑 딸이랑 그 술집을 가는 호스트 바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아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렇죠. 술 마시면서 같이 네. 얘기할 수 그럼요. 있는. 네. 거기가 무슨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가는 모든 거예요. 테이블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네. 그래서 저도 안 가봤다는 거짓말이죠.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어디 뭐 게임회사 어디 회장님, 그다음에 어느 통신사 회장님.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인사를 하고 좀 이렇게 나한테 정말 멘토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을 네.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자리들이었죠. 거기가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는 아카사카의 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정말 훈훈하네요. 네. 네. 어쨌건 네,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텐시 아쿠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Your choice was not wrong. You're sure. I'm sure too. 역시 저의 선택에 있어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첫 방송 보기 이벤트 팬들과 함께 드라마를 보고 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가장 크게 외쳤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을 할 때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기도 하고 정말 배우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작사 사장님에게도 포옹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던 그 저와의 약속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들뜬 마음에 정말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청률을 보고 기절했죠. 근데 사실 시청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예쁜 남자의 그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간만에 좀 팀H 노래를 듣고 가는 게 어때요? 예, 좋습니다. 네, 예쁜 남자 파이팅 하시라고 팀H가 부릅니다. 리콜샷.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일본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JKS XXX 백호 님이 보내셨습니다. 오토코노 히토가 키레이 때 이와레 때 우레시? 남자가 아름다워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나요? 오토코노 히토모 온나노 히토모 키레이 나노와 이이코토다.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다는 것은 뭐 좋은 거죠. 치나미니 지분데 키레이 때 오모? 그러니까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냐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는 매일 생각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아름답다는 거는 자신감,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떳떳함,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nit Place라고, 이분도 일본 분 같은데요. 예쁜 남자, 고교생 때 아름다운 남자에게 난파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헌팅되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만 사귀어보면 대단히 속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다 같이 공개 녹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헌팅을 받아본 적이 있다. 손 올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김병건 이사, 저, 은지,
명수. 영득이 영다 구라치면 죽어. 지금 라디오라고 우스워 보여 이게? 한번 누구 얘기를 들어볼까요? 명수 얘기 들어볼까요? 네,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명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헌팅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네? 자기소개. 네. 메이크업실 뭐. 쓰리스토리 메이크업실.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헌팅 당했어요? 언제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조금 됐는데. 헌팅은 그냥 받아서 고등학교 때? 너 올해 몇 살이지? 21인데 옛날에 받았다고? 정확히 언제 기억 안 나는데 연지가 좀 돼서 어떻게 헌팅 당했어요? 길거리 가다가요. 네. 친구랑 하계동에서? 저희 동네가 어. 네 노원입니다. 노원입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유괴당할 뻔한 기억 안 나요? 뭔가 지금 급작스럽게 지연의 지연의 굉장히 듯한. 나 보였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 친구가 저래 보여도 유학파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시카고에서 아주 오랫동안. 혹시 그때 유괴당해서 시카고 갔다 온 거 아니야 지금? 영어로 소개 한마디 해줘. How long time you stayed in Chicago before? I was in Chicago. 탈락. 벌써 I was in Chicago 이게 말이 되냐고. 시카고 불스나 해라. 은지 씨, 네? 진짜 헌팅을 당해본 적 있어요? 언제요? 고 어디서? 명동. 명동을 고2 때 왜 갔어요? 명동 칼국수 먹으러 그래서 칼국수 먹다 헌팅 당한 건 아니죠? 먹기 전에 다행히 네. 네. 먹었으면 입에 마늘 냄새 때문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보통 한국 남자들이 헌팅할 때는 어떤 말로 시작을 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일단 번호를 물어보고 어디 사냐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나요? 네. 뭐 거절할 때는 어떻게 거절해요? 거절은 딱히 앞에서 안 했고 네. 그냥 일단 좋은 척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번호를 가지고는 갔는데 그 후로는 연락 안 했죠. 본인이 연락을 안 받았던 거죠? 무시하거나 씹거나. 쉬운 여잔데 의외네요. 그러기요. 네. 그렇다면 남자가 헌팅 받은 경우는 되게 드문 일인데 굴하면 죽는다 너. 드물진 않습니다. 어떻게 헌팅을 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맞아! 생각났어! 저놈이 아주 영악한 놈이에요. 저놈이 아주 영악한 놈이에요. 부산에서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제 친구들이 아는 여자애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아는 여자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술을 먹다가 저는 이제 술 취해서 먼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 여자애들 다시 불러서 술을 먹은 거야. 그래서 아니 먹을 것까진 좋아. 근데 제가 서울에 돌아오고 이 친구가 부산에 놀러 갔을 때 걔를 또 만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영득이 상해 얘기 아세요? 상해? 그게 뭐죠? 영득이 상해 사건. 어떤 상해를 입혔나요? 중국 상해로 출장 갔을 때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 녀석도 진짜 명확한 놈이라서 하이에나죠. 한 번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네. 안 보인다 싶으면 벌써 딴 데 새 갖고 자기 호의호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뭐 어쨌건 남자가 헌팅 혹은 난파를 한다는 건 나는 근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는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도 은근히 그걸 즐겨요. 또 이제 남자가 자기한테 그런 대시하는 것도 솔직히 즐겼어 안 즐겼어? 끄덕끄덕. 은지 씨는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 순간 이후부터는 좀 뭔가 내가 뭐 좀 괜찮은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남자가 헌팅 당한 거는 김명호 씨는 언제 헌팅 당했어요? 저는 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쪽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밤에 네. 그 앞에 문라이트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나왔어요.
오시더니 뭐 자기 스타일이라 그러면서 떡볶이 값을 내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이제 방송을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아 진짜로요. 어. 네. 그 후에는 뭐 다른 건 없었나요? 네, 그냥 오뎅 2개 더 먹고 정리했죠. 그냥. 제가 그럴 상황, 저는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기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 뭐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죠. 믿을 수가 없는데. 뭐 약간의 저 보탬은 있었는데. 보통 여자들이 사실 이런 외모의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헌팅하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남자답게 생기신 분이고 몸집도 그 되게 굵으신 분이에요. 짧고 굵은. 여자분들이 보통 말 걸기가 참 쉽지 않은 스타일인데 본인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트위터에 해시태그로 사연을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드라마 속에서 미는 유행어 뭐뭐 할 일이니? 이거 누가 생각한 건지 은근 중독성 있는 거 알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현장에서 제가 이 유행어를 뱉었을 때. 그 다 따라 할 일이니? 근데 참고로 이 현장 안에서 저희끼리 쓰는 유행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김영등 매니저가 대표로 메들리로 아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지? 그렇습니다. 아 쉣! 뭐라고? 오 그래요. 잠이나 자라. 집에 나가라. 집에 갈 일이니? 걸었습니다. 원조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걸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여와라 물을 데려와라. 이게 듣는 분들은 하나도 안 웃기실 수가 있는데 일상에서 쓰면 중독성이 진짜 200%인. 그리고 제가 절대 유행하지 않을 거라 했던 그렇게 자신했던 걸었습니다가 현장에서는 이제는 스텝마저도 따라하는 그게 유행할 일이니?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유행어가 있는 가운데 그 1인이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쓰던 말이었는데 한번 드라마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스크랩터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감독님도 그거 해보라고 몇 번 해서 이제 자유자재를 제가 대본 안에 넣는 편인데 원래 만들었던 유행어는 따로 있었어요. 보통 아니네. 보통 아니네. 네. 이게 지금 유행하니? 나름대로 진지하게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재미없는 유행어도 있고요. 아니 근데 이린이가 은근히 중독성이 되게 심해요. 네. 저는 원래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좋아하는데 성격상. 네. 아까 전화가 왔어요. 좀 아까 전화가 와서 네. 근석 씨 치킨 광고 좀 하고 싶다고 네. 관계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네. 그거 너무 네. 하고 싶다.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우리 배우가 치킨 광고 할 일이에요?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짱도 예쁜 남자이지만 내가 처음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무라 타쿠야입니다. 20년 전 정도의 사진집으로의 여장 모습이 너무 깨끗해서 충격을 받았다. 41살이 된 지금도 예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기무라 타쿠야가 올해 41살인가요? 그렇다면 한국 나이로는 거의 43, 42 정도 되는 나이인데 사실은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일본에서의 꿈을 키웠었죠. 그 스납 같은 가수가 돼서 엔터테이너가 되기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에서의 첫 롤모델이었던 그런 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되게 남자들에게는 그게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안 보이려고 성형을 한다거나 고친다거나 이런 것은 반대. 하지만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관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늙는 건 늙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늙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일 그 면도 안 하고 걸었습니다 하고 집에서 고양이나 키우고 차 안에 히터바람에 그냥 막 자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 다들 어때요?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자도 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진짜 관리해야 예뻐지지 않아요? 남자도 똑같이 관리를 해야 다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마마 데 데았다 이치바노 키레이나 오토코 와 나레 지분 이가이데.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알고 지금까지 있던 남자들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자기 자신 이외에 대답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예쁘다의 기준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혼혈들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남자 중에서도. 그렇죠. 네, 특히나 동서양의 혼혈. 맞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서는 예전에 탐나는 도다라는 드라마에서 분명히 생긴 거는 서양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그리고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 찬빈이, 황찬빈이라는 그 친구. 그러니까 프랑스인인데 한국인이랑 혼혈이어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는 사실 되게 많아갖고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한국에 없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몰라요. 근데 탐나는 도다 할 때 저랑 술을 먹다가 제가 한번 나중에 지금 예쁜 남자의 조감독을 맡고 계신 분이 탐나는 도다 때의 스텝이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찬빈이 아니냐고 며칠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찬빈이 잘 알죠.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대. 근데 예전에 찬빈이가 이제 그 촬영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하루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를 다 촬영을 펑크 내버리고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냐고 얘를 막 찾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하루를 그렇게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현장에 와서 그랬대요. 자기 친구가 장근석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버티기만 하면 그거 한 번에 터지니까 터지기 전에 배우는 한 번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제가 술 먹고 한 얘기를 얘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한국 사람들 다 이러는가 보다 하고 펑크를 내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제 실명을 거론하고 그때 스태프들이 장근석이 도대체 왜 이런 걸 가르쳐줬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시절이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길동과 아기만을 함께 찍던 시절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이제 촬영을 펑크 낸 적이 있었던 그때 얘 얘기를 찬빈이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참 많이 당혹스러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배우 지망생 여러분. 그러다가 찬빈이 꼴라요.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 사라졌어 지금. 네, 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좀 다른 사연들. 핑키 러브 JKS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예쁜 남자 의상이 촌스러워. 좀 더 멋진 옷을 입도록 스타일리스트에게 말해. 일본 분이 보내주셨어요. 붕붕. 저분은 그 만화 중에 꼬마 자동차 붕붕이랑 똑같이 생겨서 별명이 붕상궁이에요. 붕상궁 내 인연! 해명을 하라. 해명을 하라면 맨날 하는 말.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오빠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단추 하나 풀면 오빠 실장님 이거 잠그시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멋진 옷을 입는 것보다 캐릭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근석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따로 있지만 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독고마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남자 2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온 가족이 배꼽 잡았음. 에마 루이 주니어의 6다리 태웠을 때 장배우 느낌 어땠는지 궁금해. 예쁜 남자 흥하자 장근석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6다리, 가방에 6다리를 갖고 보통이가 제 차에 타서 이제 타고 갈 일이 하고 운전하고 가는 씬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대본에는 없었던 장면이죠. 그냥 차에 타고만 간다. 근데 감독님이 이거를 이 차에 어떻게 태우냐가 현장에서의 관건이었어요. 이게 차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그거 태울 수 있어요 하고 썬루프를 띵 여니까 다리가 그 사이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봐. 그래서 넣었는데 마네킹 다리가 제 쪽으로 오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스매시 잡아가지고 스태프들한테 한번 장난치려고 171이니! 하니까 그게 또 바로 테이프에 반영이 돼서 방송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참 난놈이다. 대본에 없는 것을 항상 그렇게 찾으면 그것이 뭐 네, 저도 그 방송에서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 근석 씨 아이디어였네요. 그렇죠. 아. 결국엔 제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채택해냈던 그런 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요? 뭐 들을까요? 트위터로 사연을 받으니까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성함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팀H의 What is your name 듣고 올게요. 자, 장근석과 함께하는 직전 라디오. 오늘 또 스페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화 통화를 또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트위터에 많은 팬분들에게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남겨주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예쁜 남자의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의 송병준 대표님과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과연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고객님이 통화 중입니다. 자, 기다렸다가 네, 조금 이따 다시 하는 걸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그룹에이트의 사장님이신 송병준 대표님께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이 통화 아직 통화 주시니까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하는 걸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여보세요? 나 지금 글로 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신답니다. 오시면 저희가 오늘 특별 게스트로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직진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의 야외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앞선 첨단 진일보적인 기기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고 또 이렇게 다음 주 방송까지 날짜를 맞출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그 직진 라디오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뭐 2G 쓰는 분들은 못 듣고요. 뭐 3G 뭐 와이파이 이게 아니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사연 소개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미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지. 이게 다 최경민 작가의 꼴통 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아니 정작 이거 어떻게 듣지 이래야 되는데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방법을 다시 설명을 받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아닌 일이 아닐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자, 어쨌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방송기를 맞춰보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해 보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